지난 설 명절에 오랜만에 친척 어른을 뵀습니다. 칠순을 넘기신 분인데 은퇴하신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근황을 여쭤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는 지금이 직장 다닐 때보다 통장이 더 두둑해.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월급도 없고 퇴직금도 이미 수령하셨는데 어떻게 통장이 더 두둑해진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분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만 특별한 케이스 아닐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찾아보니 실제로 은퇴 후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끊겼는데도 순자산이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안 하면 돈이 줄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오늘은 이 역설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빠져나갑니다. 실수령액을 보면 허탈한 기분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이어도 손에 쥐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더 이상 근로소득이 없으니 종합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만 과세 대상이 되고 퇴직연금이나 IRP에서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현직 시절 6천만 원을 벌면서 내던 세금보다 은퇴 후 4천만 원을 생활비로 쓰면서 내는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같은 돈을 써도 순자산이 더 천천히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줄어듭니다. 직장인의 지출 항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출퇴근 교통비, 주유비, 자동차 유지비, 회식비, 경조사비, 점심값, 커피값, 업무용 의류 구입비. 이것들이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은퇴하면 이 항목들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회식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경조사 횟수도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수십 년 동안 갚아온 주택 대출도 끝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간이 생기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외식 대신 집밥, 배달 대신 직접 장보기. 이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방식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전에 예상했던 생활비보다 20, 30%가량 덜 쓴다고 말합니다. 지출이 줄었는데 자산이 그대로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복리가 비로소 실력을 발휘합니다. 20대, 30대에 투자를 시작하면 처음 몇 년은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어도 수익이 몇만 원 수준이라 복리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리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복리는 시간이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느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3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한 사람이 은퇴할 시점이 되면 이제는 자신이 넣은 원금보다 훨씬 큰 복리 수익이 자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은퇴했다고 해서 복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산 전부를 한꺼번에 꺼내지 않는 이상 남은 자산은 계속 불어납니다. 매달 생활비로 일부를 빼내도 남아있는 원금이 그 이상으로 자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알만 꺼내 쓰는 구조, 바로 이것이 은퇴 후에도 자산이 증가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네 번째 이유. 국민연금이 든든한 방어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고갈된다, 나중에 못 받는다, 불신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60대 이상 세대는 국민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고 그 금액이 기본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줍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수령액이 조정됩니다. 이것이 투자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국민연금으로 기본 생활비가 해결되면 퇴직연금이나 개인 투자 자산에서 꺼내는 돈이 줄어듭니다. 덜 꺼낼수록 자산은 더 오래, 더 많이 불어납니다. 연금이 자산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건강보험료가 대폭 줄어듭니다. 직장 가입자로 있을 때는 월급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냈습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보험료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료가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집니다. 물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래도 직장 다닐 때보다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던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 이것도 결국 통장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 의외 지출, 의외 여유.
은퇴 전에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항목 중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걱정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인 의료비 경감 제도,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만 65세 이상 무임 또는 할인 혜택까지. 시간이 있으니 병원도 여유있게 다닐 수 있고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의료비 충격이 생각보다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생기면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가능해지고 이것이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건강하면 의료비도 줄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유. 주택을 활용하는 전략이 가동됩니다. 은퇴 세대는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주택을 보유해왔습니다. 수십 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가 지금은 몇 배로 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집을 줄입니다. 자녀가 독립했고 큰 집을 유지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비싼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차액이 고스란히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이 돈이 투자 계좌에 들어가면 다시 복리로 불어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종신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8번째 이유. 예상하지 못한 자산이 들어옵니다. 은퇴했다고 완전히 손을 놓는 분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소소한 수익으로 연결하거나 강의나 글쓰기로 부수입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입이 생활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연금과 자산으로 기본 생활은 해결됩니다. 부수입은 고스란히 저축되거나 재투자됩니다.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자산이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사람들은 60, 70대의 부모님께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는 천차만별이지만 계획에 없던 자산이 들어오면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수십 년 전에 가입했다가 잊고 있던 보험 환급금, 오래 보유한 주식의 매각, 차익, 임대 중이던 부동산 처분 등 다양한 재정적 이벤트가 은퇴 시기에 몰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수입들이 자산 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빚을 안고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분수에 맞게 지출을 관리합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오늘 드린 이야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 조건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은퇴가 두려운 절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없어도 자산이 자라는 삶,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은퇴 후 오히려 여유로워진 분이 계십니까? 혹은 지금 그런 은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